교도관에게 끌려온 범죄자가 손과 발을 결박당하는 가상현실 세계로 들여보내집니다. 반전은 이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가 겪은 똑같은 상황의 시뮬레이션 속이죠. 이 새끼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똑같이 당하는 시뮬레이션. 너무 빨리 죽지 마. 그들이 재미없어.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고통, 억울함을 가해자에게 똑같이 겪게 하는 가상범죄 프로그램 VCP.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새로운 형벌 제도입니다. TVN 드라마 스테이지 The Fair.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화나요. 끊임없이 발생하고 진화하는 강력범죄. 하지만 그들을 단죄하는 형벌 제도는 왜 변하지 않는지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가던 어느 날, 가상범죄 프로그램 VCP를 개발한 류희선.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국민들은 두 번 분노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가해자에게, 다음엔 그 가해자에게 내려진 터무니없는 가벼운 형벌에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고통을 가해자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동등한 보복을 주장하는 류희선과 달리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주는 방법 역시 똑같이 법을 어기는 방법으로 주겠다.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법이고 국가일까요? 계속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넓은 의미에서 징역도 인권 침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가족이 죽었어도 인권이 네 무지 떠든 거야? 두 사람은 상반된 의견으로 갈리지만 법무부에선 류희선이 VCP 교정 효과를 인정하며 새로운 형벌 제도로 도입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VCP의 명백한 교정 효과를 확인, 이로써 VCP를 대한민국 교정법으로 공식 채택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인권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VCP 반대를 외치는 남주철 박사. 그렇게 VCP는 세금 도둑이라는 명칭만 갖게 된 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든 최악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빨리 죽지 마. 그들이 재미없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 수익을 챙기는 방금 보신 살인. 것은 연출이 아닌 실제 살인이며 자그마치 그가 무차별로 죽인 사람은 무려 7명. 이에 재판부는 처음으로 VCP 집행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세상에 VCP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남주철은 곧장 가해자를 만나 항소를 제안하게 되는데, VCP는 엄연히 비윤리적인 처사야. 항소하는 게 맞아. 하지만 가해자의 대답은 그거 가짜 아니야? 왜 게임처럼? 너네 뭐 쓰고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피해자가 살해당했을 때 느꼈던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공포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공포와 고통 다 가짜 아니냐고. 끝나면 싹 사라지는. 남주철은 모르는 게 계속해서 절대 VCP의 아니야. 위험성을 설명해 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 밖으로 싸우면 내가 올라간 거구나. 그거 해봤자 진짜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빡칠이야? 내가 신이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자 남주철은 류희선에게 자신이 교도관 시절 교정살해 하나를 이야기해주면서 그녀를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살인으로 7년형을 받았던 친구가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 자꾸 이런 게 궁금하죠? 그자가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과연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류희선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VCP 1차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켜본 앞에서 피해자가 경험한 똑같은 공포와 고통을 똑같이 가해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예스. 그렇게 첫 집행이 끝나고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류희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겁을 잔뜩 먹고 겸손해진 표정.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가해자는 VCP 이후 180도 변해버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빈센조도 저리 가라 할 너무나 효과적인 교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이런 사실로 국민의 민심은 VCP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VCP 반대하시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피해자 인권을 주장하는 남주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센터로 하루에도 수백 통의 협박 전화가 와요. 그 중에는 제 딸을 언급한 내용도 있었고요. 자네가 잘 알잖아. 내가 왜 VCP를 반대하는지. 교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요. VCP를 누가 집행을 받든 말든 전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남주철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남주철이 말하던 성공한 교정 사례의 재소자였기 때문이었죠. 박사님께서 주신 이 책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다룰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 알려요. 살해당하는 고통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게 아니라고. 가해자는 VCP가 가상이 아닌 진짜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라 주장합니다. 가짜가 아니었어. 잠깐이지만 칼이 찔리는 순간 진짜로 죽었었다고. 처음 칼이 찔리는 순간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 막.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갑자기 그 고통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이번엔 엄청난 쾌감이 밀려오는 거야. 그러다 어디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 사람이 죽으면 뇌에서 뭐가 나와 엄청 흥분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죽기 직전까지 가는 놈들도 있다고. 두 번째 하고 나서 확실하게 알았어. 진짜 죽었었구나. 하지만 그의 주장을 무시한 채 VCP의 집행은 계속 진행되고 저 진짜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왜? 그 순간 그의 주장처럼 정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함께 보고 있던 유가족들도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류희선이 그토록 똑같은 공포와 고통에 집착하는 이유는 어릴 적 자신이 겪은 고통을 지금까지도 지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희선 대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놀라운 사실인데 자네 같이 일하는 강민욱 말이야. 그 친구가 25년 전에 죽인 사람이 바로 유희선 대표 엄마라고. 아직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자신과 달리 자신의 엄마를 해친 범죄자가 자신의 거를 모두 지우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희선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 일로 와. 너 거기서 100까지 세는 거야. 알았지? 어? 하나, 둘. 박사님이 그러셨죠. 제가 틀렸다고. 그럼 박사님은 옳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다면 본인도 똑같이 고통스러워야 맞아요.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스럽다면 가해자도 끝까지 고통스러워야 하는 게 맞다고요. 전 그들을 꼭 피해자와 똑같이 만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류희선은 자신의 엄마를 죽인 가해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하나, 조심히 오고. 셋.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때 난 계속 고민했어. 정말 100까지 세야 되나? 이제 그만 세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내가 100까지 세는지 확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러니까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지 않아? 저 죄값 다 치렀어요. 죄값? 그 죄값은 누가 정하는 건데?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고통. 딸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딸이 있었어. 그런데 넌 죽였잖아. 딸이 있는 우리 엄마를 넌 죽였잖아. 아빠 왜 그래? 아무 일 아니니까. 엄마. 하지만 희선은 아빠를 바라보는 딸의 모습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똑같은 고통은 어릴 적 자신과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이 희선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왜? 당신은 거기 있어? 당신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왜 당신만 그곳에 있는 거냐고 왜? 국민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중범죄자에 대한 형량 재판 결과를 보면 인간의 목숨의 무게는 겨우 몇 년의 감옥 생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왜 피해자와 유족이 아닌 법이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요. 범죄자의 인권은 그 범죄자가 죄 없이 수용되었을 가능성에서만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경범죄자, 중범죄자를 나누고 거기에 흉악범죄를 다시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인권도 존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에게는 그 형량이 얼마나 길던 그 죄의 무게만큼 단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 그것이 인간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건가요? 강력한 단죄가 바로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 걸리는 가장 마지막 순위가 되어야 하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을 피해자와 유족들의 안부를 빌며 저는 평소와 달리 VCP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직설적인 의견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평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당신만 거기 있어? 왜 당신만 거기 있냐고 왜? 우리 엄마는 VCP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TVN 드라마 스테이지 더 페어였습니다. 대리인간이 필요한가요? 그 어떤 불필요한 감정 소비도 대신해드립니다. 그런 일 처리하라고 당신 고용한 거잖아. 나도 같은 대리인간 정민채예요. 의뢰인에 대해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지금 당장 가서 헤어지자고 말해요. 이건 내 기억이야. 착각하지 마. 진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평생 가질 수 없어 그건. 내가 되지 않는 이상. 4월 14일 수요일 밤 12시 10분 방송 대리인간.